챗GPT 써보신 분? 그쵸. 챗GPT를 한번 이제 해보시는데, 일단은 퍼플렉시티 먼저 하고, 다 차면은 그 다음에 챗GPT로 넘어갈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걸 해보실 거냐면, 공문을 써보는데요. 요거 한번 써볼게요. 저는 이 학교 행정실 담당자 입장에서 한번 해봤는데, 요거를 아까 어떻게 했어요? 찍으시라고 그랬죠. 네, 찍으면 텍스트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네, 텍스트로 바뀐 거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문 쓴다고 생각하세요. 학교 행정실에 행정지원과에서 한번 이걸 찍어보세요. 중요한 게 여기는 이거예요. 수신, 발신, 내용, 분량, 공문 써줘, 네, 이걸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그래요. 프롬프트. 근데 이거를 일일이 내가 스마트폰으로, PC로 타이핑을 치지 않고 찍으시라는 얘기죠. 네. 자, 찍으세요. 네. 찍은 다음에 조금 전에 그 퍼플렉시티 있죠? 퍼플렉시티. 네. 퍼플렉시티에 가면 첨부가 있어요. 첨부. 네. 첨부 한번 눌러볼까요? 첨부. 네. 첨부 눌러서 이 이미지를 한번 넣어볼까요? 네. 이미지 넣고 텍스트로 바꿔줘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아수업 가서 하셔도 되고요. 네. 네. 안 되면 다른 길로 이렇게 해보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문을 쓰던 보고서를 쓰던 정말 AI 도움 받으면 이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풍부한 자료를 할 수 있다. 자, 수신, 발신, 내용 바꾸세요. 다른 거로. 네. 그리고 분량은 300자 이내, 500자 이내 여러분들 바꾸시면 되고, 네. 유예 내용으로 공문을 써줘. 그러면 되고, 네. 전문적인 내용으로 설득력있게 써줘. 네. 자, 그런데 이게 100% 완벽하지 않아요. 네. 그냥 초안을 써준다는 거. 초안. 네. 내가 정말 지금 무슨 공문 써야 되는데 머릿속에 하얗다. 그랬을 때 초안을 써준다는 거. 네. 특히 이제 신규 임용자들 같은 경우에 뭘 써야 할지 모를 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준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한번 바꿔보세요. 수신, 학교로 많이 보내시겠죠. 학교, 발신, 행정지원과, 네. 내용, 10월, 교육박람회, 무슨 참가권, 네. 분량, 500자 이내, 네. 유예 내용으로 행정실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교직원들이 볼 수 있는 공문을 설득력 있게 써줘. 그러면요, 탁 나와요. 네. 그런데 틀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청의 공문 첫 문장은 이거로 시작해 라고 넣는 거예요. 마지막은 어떻게 시작해? 샘플을 넣어주는 게 되게 좋아요. 샘플.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공문이 있다. 그럼 공문 샘플을 얘가 초안을 써봤는데 잘 못 써요. 못 쓰면 샘플 하나 올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퍼플렉시티야, 내가 샘플 하나 올려줄 테니까 샘플을 보고 참조해서 다시 써줄래? 그러면 돼요. 그럼 얘가 처음에는 어떤 가이드라인 없이 그냥 하니까 지 맘대로 써줘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쓰시는 공문서 양식을 하나 넣어주고, 네, 이거랑 네가 참조해서 다시 써줘. 그러면 다시 써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실 때는 그렇게 공문 양식 하나를 PDF나 MS 워드나 아니면 텍스트 형식으로 하나 준비를 해두셔야 돼요. 보고서든 공문이든 뭐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으시면 그거를 참조해서 이거 써줍니다. 네. 자, 잘 써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잘 써줬다. 두 분뿐이, 세 분뿐이. 다른 분들은 잘 안 써줬어요. 뒤에 분들은 프로가 아니어서. 네. 그러면은 이제 퍼플렉시티에 가서 퍼플렉시티를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챗GPT 가면 또 다르게 써주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한 공문 쓰는 것들 한번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는 얘가 편지도 잘 써줘요. 편지. 자,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눈을 감고 누구한테 편지를 한번 써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눈을 감고 누구한테 써볼까? 네. 자, 누구한테 편지 써보고 싶으세요? 네, 누구한테 편지? 아들한테. 우리 과장님은 누구한테 써보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네, 박수. 네. 그래서 아내에게 바치는 시를 한번 써보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이핑 치려면 힘들잖아요. 찍으세요. 네. 찍으셔서 이번에는 이제 챗GPT에 가서 한번 해볼게요. 챗GPT에 가서. 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받는 사람 우리 아들 이름 쓰시고, 보내는 사람 아빠 쓰시고, 내용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 한 줄 쓰시고, 분량 15줄.
요즘에 이 편지는요, 너무 길면 안 봐요. 네, 그러니까 15줄 위의 내용으로 편지를 써줘. 네, 아빠가 딸에게 말하듯 친근하게 써줘.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남편이 뭐 아내에게 말하듯 친근한 대화처럼 써줘. 그러면 편지가 써집니다. 내가 편지가 써줘요. 네. 그래서 쓴 거를 또 너무 오글거리게 나왔다, 그냥 보내지 마시고 수정을 하세요. 수정해서 네, 조금 더 친근하게 써줘. 조금 더 다정하게 써줘. 네, 너무 길어. 길게 써줘. 이거를 강조해줘. 네, 그리고 아들한테는 존댓말 쓰는 거 아니야. 반말로 하는 거야. 그럼 내가 다 알아줘. 그러면서 편지를 써줍니다. 그럼 복사해서 지금 한번 보내보세요. 네, 복사해서 보내보세요. 어떤 답이 나오는지, 어떤 답이 오는지. 네, 제가 전국적으로 강의 다니면 이걸 해봅니다. 그러면 중간에 다 봤어요. 그러고 막 손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한번 보내보세요.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가 카톡만 보내지 편지를 잘 안 보내는 이런 시대예요. 예전에 정말 카톡이 나오기 전에는, 그때는 우리가 손편지도 써서 보내고 크리스마스 카드도 보내고 그랬는데, 요즘에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다 뭐 카톡으로 간단하게 하지, 어떤 이제 뭐 감사의 편지. 또 지난번에 이제 스승의날 이럴 때는 저희 이제 학교 학생들에게 이제 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이제 선생님들한테, 교수님들한테 감사 편지 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음 써본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편지를 잘 안 써보는 분이라서. 그리고 보내고 났더니 교수님들한테, 선생님들한테 답장이 왔다고 아주 행복해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편지도 제가 잘 써준다는 거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뭘 한번 해볼 거냐면요. 네, 우리 보고서를 한번 써볼 건데요. 보고서. 네, 보고서를 써보는데, 편지도 써봤으니까 보고서 한번 써보시자고요. 혹시 이제 요 종이가 뒤에가 백지잖아요. 네, 백지 뒤에다가 요걸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직접 손으로 적어보세요. 수신, 이제 아니 보고서니까 보고서 제목하고요. 보고서 제목. 그래서 이제 한번 보고서 제목만 적어보세요. 그러면 이 샘플 프롬프트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샘플 프롬프트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당장 내가 무슨 보고서를 쓸 거다. 이건 공문이고 보고서 형식을 한번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보고서를 쓸지 마음속에 생각을 하셨죠? 종이도 적으시고. 그러면 요거를 찍으세요. 요거를 찍어서 텍스트로 바꿔가지고 문구만 바꾸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요거 찍으시면 돼요. 네, 찍으시고 혹시 유튜브 올리실 때 얘를 거기다가 설명해서 넣어주시면 복사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네. 자, 이게 이제 프롬프트 명령을 하고 그러는데요. 명령을 잘 줘야지만 얘가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예 여기다가 명령문, 제약 조건, 입력문, 출력문 이런 형식으로 구조화돼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얘한테 먼저 페르소나를 주는 거예요. 당신은 성동 광진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20년 차 실무 경력도 많고 보고서 작성에서 뛰어난 직원입니다. 여기다가 가로 열고 이제 관련된 보고서를 쓰시면 돼요. 네. AI 교육 연수 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할당받았습니다. 얘한테 임무를 주는 거예요. 명령문에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제약 조건. 이 보고서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된다. 이걸 또 넣어준 거예요. 이 보고서에는 이 프로젝트의 목적, 대상, 지원 내용, 예상 효과 등등의 4가지 섹션으로 구성이 되고 각 항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서술하며 이 공문은 뒤에다가 뭐뭐임으로 끝나잖아요. 네, 그걸 써주는 거예요. 서술 어미에는 뭐뭐임, 뭐뭐함으로 끝나도록 합니다. 데이터나 통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표나 그래프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요, 나중에 표로 만들어줍니다. 아예 그 연수 계획서를요, 표로 만들어줘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입력문에다가는 제가 자세히 안 썼잖아요. 쓰시면 되는 거예요. AI 연수 이제 계획 언제 할 건지 날짜를 쓰시면 돼요. 뭐 1박 2일 할 건지 AI 연수 계획 보고서. 네. 일시 쓰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보고서 일시 뭐 10월 1일 오후
2시부터 뭐 6시.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시간은 4시간이잖아요. 그 4시간 맞춰서 얘가 커리큘럼도 짜줍니다. 네. 4시간 커리큘럼도 짜죠. 네. 커리큘럼도 짜죠. 그러면 얘가 커리큘럼도 짜줘요. 네. 자, 이렇게 했어요, 이제. 네.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엔 출력문이에요. 텍스트로 뭐 2,000자에 3,000자로 출력해줘. 아니면 표로 만들어줘. 아니면 MS 워드로 다운받게 해줘. 등등등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엑셀로 다운받게 해줘.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챗GPT로 챗GPT. 네. 챗GPT PC로 하신 분들은 가셔서 오픈 AI 치시면 챗GPT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하시는 분들도 이제 챗GPT 어플을 까시면 돼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오픈 AI라고 OPEN AI라고 쳐야지. 그게 오리지널이에요. 가짜도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요거 텍스트로 요거 찍어가지고 챗GPT에도 밑에 있는 그 더하기가 아니라 거기는 클립 모양으로 집어 넣으시면 돼요. 클립 집어 넣고 하시면 돼요. 찍은 거를. 그리고 텍스트로 바꿔줘. 그러면 쫙 텍스트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보고서 있잖아요. 이 보고서에 원하는 거, 뭐 AI 교육 연수든 무슨 보고서든 해가지고 여기서 첫 번째 명령문에서 가로 열고 가로 닫기 고개만 바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약 조건도 뭐 바꾸시면 돼요. 원하시는 대로 바꾸시면 되고, 그리고 입력문이 중요해요. 입력문에다가 내가 어떤 보고서인지 구체적으로 인풋이 좋아야지 아웃풋이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풋을 내가 뭐 10월 1일 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한다. 뭐 장소는 뭐 성동광진 교육지원청이다. 그 다음에 시간은 4시간이다. 커리큘럼은 뭐다. 그리고 뭐 연자는 뭐 대학 교수 1명, 전문가 1명, 뭐 현직 교사 1명, 뭐 이런 분들이 오면 좋겠다. 이렇게 써주면 쫙 찾아줘요. 찾아가지고. 찾아줍니다. 그리고 출력된 보고서는 엑셀로 다운받게 해줘. 뭐 보고서는 MS 워드로 다운받게 해줘. 뭐 이미지가 필요하면 이미지도 만들어줘. 우리 보고서 만들 때 이미지 만들잖아요. 앞에 표지. 표지도 얘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모델. 성동광진 교육지원청에 모델 1명 만들어줘. 그러면요. 이 친구가 모델도 만들어줘요. 모델도. 20대 여성 주무관 모델도 만들어줘요. 잘 나왔을까요? 나오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때요? 너무 신기하죠? 과장님,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이렇게 해서 요 샘플만 하나 갖고 계시면 돼요. 샘플만. 여기 이 프롬프트 샘플만 하나 갖고 있으면 처음에 페르소나를 주고, 그러면 행정실로 바꿀 수 있겠죠. 나는 예를 들어 성동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이야. 그래서 나는 이번에 우리 학교에 어떤 뭐에 대한 이제 보고서를 교육지원청에 보내야 되는데 이거 좀 써줄래? 라고 써주고요. 밑에 이 보고서는 무슨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보고서인데 어미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데이터로 뽑아주는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일시 같은 거 쓰고, 지금 거기 밑에다가요 위의 내용을 표로 만들어줍니다. 위의 내용을 표로 만들어줘. 그럼 표로 만들어줘. 우리 표 하나 그리려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엑셀 열어가지고 아니면 어디 가서 표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표로 만들어줘. 그러면 위의 내용 중에 표로 만들 수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표로 만들어줍니다. 되게요. 표로 만들어줘. 그래서 그 PC로 하시는 분들은 딱 표로 나와요. 그래서 엑셀로 다운받게 해줘. 그럼 엑셀 다운받게 탁 URL이 뜹니다. 이렇게 좋아요. 문서로 다운받게 해줘. 그럼 또 다운받게 해주고 등등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시간 할 일을 2시간 만에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 나왔죠. 그 다음에는 이제 위의 내용으로 보고서의 표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보고서 표지 만들어줘 해보세요. 위의 내용으로 표를 만들려고 하는데 보고서 표지 만들어줘. 그러면 그런데 이제 한글은 얘가 아직 잘 못해요. 한글은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영어로 여기 보니까 이제 성동, 광진, 에듀 뭐라고 돼 있더라고요. 저기 간판에 그렇게
거기다가 성동, 광진, 애주라는 글자가 나오게 해줘. 뒤에는 교육지원청 건물이 나오게 해줘. 앞에는 누가 나오게 해줘. 이렇게 하면 표지가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나요, 표지가? 네, 표지 만들어주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표지가 나왔다. 제일 잘하세요.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제일 잘하세요. 제일 잘하세요. 제일 잘하세요. 네. 자, 다른 분들도 한번 이미지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남이 쓰는 이미지 잘못 갖다 쓰면 막 저작권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저작권 걸리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지를 만들어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 만든 이 창작물은 저작권은 누가 있을까요?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저작권은 아무한테도 없습니다. 네. 인공지능이 만든 저작물은 저작권이 없어요. 네. 여러분이 저작권을 주장할 수도 없고, 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한테 이제 다른 사람 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도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 아직까지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아직까지 법적으로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그림 나왔나요? 그림 나오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표지가 나왔다. 표지는 좀 시간이 걸리나요? 네, 위의 내용으로 보고서 표지를 만들어줘. 근데 이왕이면 일러스트로 만들면 더 멋있잖아요. 네, 그러면 일러스트로 만들어줘. 네, 한국인 20대 여성 주무관이 나오게 한국인이라고 해줘야지. 한국인 얼굴이 나와요. 네, 20대 여성 주무관이 나오게 앞에 나오게 표지를 만들어줘. 그러면 굳이 막 돈 주고 모델들 쓸 필요 없어요. 네, 직접 여러 한국인 20대 여성 주무관을 이렇게 학습된 걸 가지고요. 20대 여성 주무관의 얼굴과 모습을 다 만들어줍니다. 일러스트로 만들어줍니다. 일러스트로. 네. 한번 가보시죠. 네. 자, 그죠? 만들어 보시면서 우리 질문, 네, 지금까지 한번 들어보신 것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받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질문하고 또 수업하고 또 질문하고 이렇게 할게요. 네. 생성형 AI 기술을 공직 업무에 도입할 때 어떤 윤리적인 고려 사항이 있나요? 네. 이 생성형 AI 이제 공지 윤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중요한 거는 생성형 AI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거를 가져다가 학습을 한 거예요. 네. 학습을 했기 때문에 쓰기 전에 팩트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아요. 팩트 체크. 얘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일반적인 내용 가지고 하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거 뭘 하는데 얘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이 공적 기관에서 거짓말을 한 내용을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팩트 체크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자꾸 이제 인공지능을 쓰다 보면 얘한테 자꾸 의지하게 돼요. 자꾸 의지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모르는 게 있으면 네이버나 구글 가서 검색을 했는데 지금 네이버 구글 잘 안 가고요. 여기 가서 검색을 합니다. 하다못해 컴퓨터가 고장났다. 그러면요. 굳이 AS 기사 전화 안 하고 얘한테 물어보면 얘가 알려줘요. 컴퓨터에서 이거 하는 방법 알려줘 그러면요. 이 챗GPT가 알려줍니다. 이번 1번, 2번, 3번, 4번 알려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챗GPT를 쓰시면서 얘는 이제 완전히 100% 정답을 다 알려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팩트 체크를 좀 해보고 쓰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답입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공문서를 만들어 봤고요. 만들어 봤고.